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낙연TV 이낙연의 폰편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방송시간 내내 눈과 귀를 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의 소유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세 분 모두 정치 신인입니다. 그러나 세 분 모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미 다다른 분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경기도 광명갑의 이모경 후보, 서울 강남병의 김한규 후보, 대전 동구의 장철민 후보입니다. 우리 이모경 후보부터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강명박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모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 장철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병 대치도곡 삼성의 김한규입니다. 이제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립니다. 한두 가지의 키워드나 별명으로 본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모경 후보부터.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오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넘어지면 일어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저는 늦게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악발이란 별명이 있대요? 네. 왜 그런 별명이 생겼어요? 부상을 당했을 때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상을 극복하면서 아픔을 참고 코트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악발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웬만하면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임신 7개월에도 뛰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같아요. 그걸 왜 감추려고 했어요? 운동선수 하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바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 회사에서 감독을 하면서 그리고 다시 출산을 한 후에 복귀를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고 또 동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소한의 시간을 좀 축소시켜주고 긴 시간 동안 코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7개월까지 코트에서 뛰었고 출산 후 2주 후에 다시 코트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악발이는 악발이에요. 네, 핸드볼보다 농사가 더 쉽겠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10개월에도 농사를 하셨어요. 자, 장철민 후보. 네, 조금 과한 별명인 것 같기는 한데 요즘 대전 동구의 이정재라고. 그게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이모경 후보 우생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 작년에 JTBC 드라마 보좌관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정재가 원내대표 장보좌관인데 이제 제가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 이때 원내대표 장보좌관 장철민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장태준 이제 그 보좌관과 장철민이 이제 같다 뭐 이런 것보다 그런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지금 의원회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처럼 아주 젊은 그 보좌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청년 보좌진들이 정치의 꿈을 키워나가고 새롭게 도전하고 이제 그런 롤모델 보좌관 장철민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 되고자 지금 대전 동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식당을 보면 말이에요. 주방 출신이 사장하는 식당이 더 오래가고 영업에 성공합니다. 주방을 경험하지 않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방장한테 그 식당이 넘어가는 일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식당은 다 주방장에서 중요한 게 이루어져요. 사실 국회라는 식당의 주방장은 보좌관들, 원내 행정실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국회의원은 그냥 식당 사장일 뿐이에요. 우리 장철민 후보는 주방을 거친 식당 후보예요. 저 식당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짐작이 가시죠?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그 주방장이 요리도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아는 일본의
민물장어집 사장님이 있었는데 아드님이 셋이었어요. 근데 아들들을 키우면서 유심히 관찰을 했죠. 이 사장을 물려줄 만한 이 식당을 물려받을 만한 애가 누굴까. 어렸을 때부터 쭉 관찰하다가 둘째에다 찍었어요. 그 이제 그걸 결정하면서 큰애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너는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식당은 니네 둘째 동생한테 주려고 하는데 넌 괜찮겠냐. 또 셋째한테 이러이러하고 너는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니네 둘째 형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그 다음에 이제 둘째한테 예비가 보기에 네가 제일 마음에 든다. 너 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있다. 대학 진학 포기해라. 그리고 주방에서 10년간 있어라. 그래서 그 식당이 계속됐어요. 그런 분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 그 식당은 성공합니다. 나는 장철민 식당은 성공하는 식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직감하고 있어요. 김한규 후보. 반전의 남자 김한규입니다. 네, 저는 지금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국내 최대 로펌에서 16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학부하고 석사를 마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변호사이기도 하고 미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후보입니다. 사람들은 제 경력을 먼저 보다가 민주당이네? 라고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에. 당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 김앤장에 있는데 우리 당의 후보라고?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알고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민주당의 지지자이고 민주당에서 필요한 또 그리고 제가 민주당을 상당히 사랑하는 후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반전의 남자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강남병 오늘 이제 여성 청년 저는 험지 후보로 왔습니다. 참 슬픈데요. 네, 험지 후보라는 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열망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젊은 열정과 패기를 토대로 그 승리를 이끌어와서 반드시 반전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김한규입니다. 근데 별명이 한큐라고요? 네, 제가 이름이 이제 김한규인데, 그래서 보통 영어로 쓰면 한 큐로 됩니다. 그래서, 한 큐에 끝내다. 이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좀 알 텐데,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래서 한 큐가 간다, 한 큐가 한다. 이런 식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제가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남병 선거 한 큐에 끝냅니까? 한 큐 끝냅니다. 네. 좋아요. 사실은 방금 그 화려한 스펙 저는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 분을 받아들이는 공간은 바로 민주당이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김한규 후보 같은 초엘리트가 필요하고 동시에 서민과 예한을 함께 했던 사람도 또 필요하고 그래야 민주당이 완전한 그 정당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김한규의 맹활약을 저는 믿고 기대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장철민 후보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출마하시는 그 지역과 나는 어떤 인연을 갖고 있다. 왜 내가 거기에 필요하다. 재밌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여의도에 대전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보통은 수도권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젊으니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특히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일을 했었던 인천 지역이나 이제 부평 이쪽에서 추천들을 많이 했는데, 내 시작을 정말 뜻을 세웠으니 정말 최전선에 가서 싸우고 싶다. 그리고 정말 당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 그래도 연고가 있는 그곳 대전에서는 동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를 선택하고 이제 뛰어보니 동구가 정말 할 일이 엄청 많은 곳이더라고요. 대전의 모태 도시 지역이거든요. 대전역이 있는 곳입니다. 대전역 딱 내리시면 거기가 동구 대전역 바로 앞에 이제 제 지금 선거 캠프가 있는데
그 모태도시만큼 대전을 이제 낳고 성장시킨 곳이지만 또 거꾸로 지금 대전에서는 가장 좀 어려운 지역, 예, 그리고 너무 많은 그 발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배우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래도 쌓아온,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젊은 에너지, 예, 여러 아이디어로 가장 할 일 많은 곳에 도전하겠다. 예, 가장 할 일 많은 곳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내서, 예, 제 개인뿐만 아니라 대전을 위해서, 동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 가장 최적지가 대전 동구, 거기에 가장 적임자가 장철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종로의 아주 유망한 청년들이 시청자로 와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 대전역 부근에는 주거 환경이 몹시 열악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도시 재생이 맞을까요? 재개발이 맞을까요? 그 대전역 뒤편에, 물론 앞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 환경이 정말 많이 열악합니다. 아마 가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골목을 가다 보면 뭐 현관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문을 열면 그냥 방입니다. 그냥. 그래서 여름에 가면 문을 이렇게 너무 더우시고 에어컨 같은 것도 없으시니까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으신데, 이 지역에 사시고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뭔가 이분들이 일종의 피해자인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인들이 정말 뭔가를 잘못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지역은 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게 아니고, 이 혁신도시 유치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 그 이후에 도시 발전의 큰 그림들을 그려나가면서 기존의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챙겨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그런 비전과 계획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일들을 아주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전 충남이 세종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혁신도시를 받지 못한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저도 돕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적에는 아무리 낙후된 집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이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의 주거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걸 더 두려워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택재정비 사업 같은 걸 해서 아파트로 가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집에 사시니까 좋아지셨잖아요 라고 물어보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더 답답하고 각박하고 이렇다. 그래서 작은 변화도 네. 불안하게 느끼시는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설득해 가면서 네. 주거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김한규 후보. 네. 왜 강남병입니까? 강남병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대치, 도곡, 삼성이라고 했는데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타워팰리스 도곡동, 대치동에 음마아파트, 미도아파트, 우성, 성경아파트, 레미안 대치팰리스, 이게 특정 아파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삼성동의 아이파크,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아파트들이 그냥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는 종부세, 그리고 애들 교육. 대치동에 오는 이유는 애들 키우기 위해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세 가지 다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 제가 거기서 종부세를 내고 있고, 제가 여기서 40대 중반으로서 애들 키우면서 학원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도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이슈를 누구나 그 지역에서는 다 경험하고 있는데, 저도 그 지역 주민처럼 다 세 가지를 정말 중요한 걸 경험하고 있고, 근데 저같이 경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서 민주당의 이 무모한 도전, 무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역 주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용기를 갖고 민주당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가 빠졌는데 나중에 조금 네, 넣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컨대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완화해 가면서 그리고 그분들도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막무가내로 비판만 하고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역할을 김한규 후보가 하실 수 있다면 더 값지지 않겠는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네. 이 변호사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에 되게 경험이 많이 쌓여진 직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업에서 인수합병, M&A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의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냥 하루 계속 싸우기만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저는 그런 일을 트레이닝을 한 16년째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후보들이 이런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 제 경험을 살려서 충분히 조율해낼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큐의 역량을 네,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모경 후보는? 전략공천으로 중앙당에서 감명갑으로 딱 지명이 되었을 때 전혀 연구 관련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무나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막상 그쪽에 가보니까 제 성격 자체가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광명이라는 곳은 빛광자의 밝은 명자입니다. 제가 빛을 항상 비춰주는 밝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을 가서 깨닫게 되었고 또 막상 광명에 가보니 제가 2016년에 환자촌에 가서 연탄 배달을 하고 봉사활동을 몇 번 했었는데 또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한 30분을 돌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광명시는 주차량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그 전에 했었는데 제가 간 곳이 광명갑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연계성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연계성이 있었고 또 저는 중앙당에게 감사합니다. 이모경을 그 밝은 빛을 비추게 하는 곳에 가게 해줘서 중앙당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왜 내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저를 보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한마디를 드렸는데 막상 가서 보니 저하고 너무나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인프라가 너무 좁아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없는 저희가 생활체육이나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일상화가 돼서 건강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인프라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딱 묶어놨더니 강명은 중앙당에서 탁월한 선택을 했다. 사실 최근 20-30년 사이에 있었던 한국 사회의 변화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것의 하나는 생활체육의 확산이에요. 놀라울 만큼 많이 확산되어 있고 종목도 다양해지고 인프라도 꽤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종로는 무슨 배드민턴은 뭐 산꼭대기까지 거의 다 있고요. 축구, 탁구, 테니스, 걷기, 자전거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종목의 생활체육을 즐기고 계세요. 그게 우리 사회에 아마도 삶의 질이 높아졌다면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근데 광명은 서울보다는 조금 늦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 이제 체육 지도자이시니까 그런 쪽에 그 꿈을 많이 들이시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우생순 영화인데요. 그 이모경
후보의 역할을 했던 배우가 누구였죠? 김정은 씨, 김정은 씨. 씨라는 두 사람을 합해놓으면 제가 한 네. 40%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묘사한 영화를 보면 실존 인물보다 배우가 훨씬 더 잘생겼잖아요. 옛날 어떤 전직 대통령을 다룬 영화라든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생순을 보면 꼭 그렇게 말할 수만도 없다. 이 김정은 씨가 서운을 하나? 이거 참 조심스러운데 정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본인으로서 코멘트를 좀 하세요. 아니요. 김정은 씨, 문소리 씨.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영화를 이제 대본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제 핸드볼을 배우고 있는 그 단계에서 처음 배워서 제가 지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10kg이라는 몸무게를 살을 찌웠어요? 네, 살을 찌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첫 대면에서 너무나 놀랬고 그리고 연예인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가지 않고 그 자기가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 자신만이 제일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탤런트 두 분이 저를 반성하는 계기를 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은 자기 직업에 있어서 최고의 제가 탤런트라고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두 분이 저를 인생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어서 그 두 분은 마음까지도 그리고 직업에 대한 것도 얼굴도 몸도 다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괜히 여쭤본 거예요. 자, 다음 질문이에요.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는지 김한규 후보부터.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등학교 때 정치학과를 지망했던 그때부터 정치인이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고요. 다만 정치학과 나왔다고 바로 정치인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장 후보님도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같은 거 후배입니다. 예, 졸업한다고 정치인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법조인으로서 이제 전문성을 쌓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제 올해가 19년 차인데 일을 하면서 그동안은 정치인보다는 이제 법조인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더 많은 것 같다. M&A를 하면서 IMF 이후에 힘들었던 우리 기업들이 회생하는 것들에 기여를 하고 내가 일하는 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정권들을 거치면서 착각했다. 아직 정치가 제일 중요하구나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정치가 정말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내가 대형 로펌에서 기업 자문을 하면서 기업하고 관련된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뭔가 민생과 경제에 직접적으로 내가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여할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릴 때 가졌던 꿈, 정치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남은 인생은 직접적으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민생과 경제를 중요시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변호사, 법조인보다는 정치인이 훨씬 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부 법률 문제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법률 문제 이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행복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정치는 그 모든 것에 관여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잘만 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성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모경 후보는. 저는 제 가치관이 모든 선수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고 가정은 공정하게 걸쳐서 마지막에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스포츠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에 딱 제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걸 보면서 나하고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분도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2019년 미투 사건, 스포츠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어려운 험지에서 항상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스포츠 전체가 힘든 위기가 좀 왔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많이 아파했어요. 누군가가 선배든 누군가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좀 이 일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잘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픔의 시련을 겪으면서 누군가는 나서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한테 이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살아온 삶 속에서 작은 정치를 해왔던 것 같아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함으로써 더 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대가족 10명의 가족 안에서 음식 하나하나 먹는 거, 아픔도 나눠가는 거,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선수들이 아픈 부위를 제가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항상 손을 내밀어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작은 삶 속에서 작은 정치를 하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야지만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 하면서 언제 말씀은 이렇게 잘하시게 됐어요? 그냥 말씀이 달변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무경 후보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착해지는 것 같은 이무경 후보 말씀 듣기 전까지 굉장히 제가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자, 장철민 후보는? 저는 그 사회생활을 시작부터 국회에서 했습니다. 정말 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7급 비서로 들어가서 비서관이 되고 보좌관이 되고 이제 원내대표 할 때는 원내대표 정책실장을 했었는데 정치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 질서를 거꾸로 돌려서 오히려 더 나은 발전을 이루고 사회를 더 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오히려 일반적인 질서에서 그걸 거꾸로 돌려서 더 큰 정상과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삶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 생각을 제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계속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치를 살아가는 일이 정말 즐거운 일이구나. 내 삶을 다 바칠 만한 일이구나.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동료들보다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일, 조금은 더 빠른 승진들을 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물론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의미 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그 보좌관들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늘 옵션들을 만들죠. 여러 선택지를 만들고 결정은 이제 헌법기관인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게 되니까 이게 내 이름으로 이 나의 삶으로 선택을 하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하나와 다른 하나는 뭔가 지금 사회 환경과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저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38입니다. 지금 경선을 통과한 유일한 전략공천 전략지역 말고 일반적인 경선을 통과한 유일한 30대인데요. 정말 저희 같은 30대 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아이디어, 저희가 조금 좌충우돌일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런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적구나. 그 답답함을 그래도 조금 운이 좋게도 제가 국회를 좀 경험하면서 정치를 살아온 사람들이 한번 돌파해 나가면서 정말 그런 길들을 보여주면서 그 정치적인 가능성들을 열어보고 싶다. 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냥 정치를 보좌관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제 이름으로 그리고 청년 세대의 어떤 대표적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능성을 열고 싶어서 정말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도 있어봤고 행정부에도 있어본 사람이라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국회 오면 장관들 혼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혼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군림하거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도 예의를 지켜야 되고, 제가 이 총리 인사청문회 겪어보니까요, 고칠 게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어떤 의원이 제 며느리의 성적증명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며느리의 성적이 시아버지가 총리였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거부했는데, 정략결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며느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이었는데 짝꿍에 무슨 정략이 있었을까요, 제가? 예, 이 국회가 옳은 건 옳고 또 그런 건 그러다고 지적하고 또 야단칠 땐 따끔하게 야단쳐야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너를 지키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네. 자, 국회의원이 됐다고 치고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서 맨 먼저 뭘 하고 싶으신지 이번에 이모경 후보부터. 지금 현재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지금 본강위에 안민석 의원 계십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 체육학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또 현장에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님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접목시켜서 한다라면 더 큰 일을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분야 것을 좀 살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접목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좋은 입법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아, 체육. 네, 그 체육이라는 것은 그냥 운동을 하는 것만이 체육이 아니라 그 안에 복지부터 모든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생활체육 또 학교체육, 전문체육 이 세 가지 수요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서 좋은 법안을 좀 만들어내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워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많고 여성들에게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도 좀 관심을 좀 제가 도움이 된다라면 그쪽 분야에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위원회를 가신다면 물론 광명의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도 크게 발전시키는데 유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광명에 예를 들어서 리틀 야구단이 전국 최강입니다. 그런데 연계성의 학교가 없어서 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픈 얘기를 들었을 때 강명에서 유현진 같은 선수가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연계성을 좀 만들어주고 싶고 그러한 역할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키우고 싶은 엄마들은 광명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추천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당선된다면 종로 초선이거든요. 저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종로가 종로다운 것은 역시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제가 뭔가를 기여하고 싶은데 거기 가게 되면 이모경 후보하고 같이 만나서 문화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체육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동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장철민 후보는 저는 가야 하는 상임위가 한 곳 있고요. 가고 싶은 상임위가 한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하는 상임위는 지금 워낙 이제 동구의 현안이 동구가 원도심이고 그래도 좀 많은 발전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뭔가 국가 균형 발전의 혜택을 너무 못 받는 지역입니다. 아까 혁신도시 건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거든요. 국가 균형 발전,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로 제가 만들겠다. 예, 그래서 또 혁신도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주택 재정비 사업이나 그리고 또 대전역 옆에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도시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제가 꼭 해야만 해서 국토위는 한번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상임위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오래 근무했습니다. 환경노동 위원장 보좌관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또 제가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구조, 지금 또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청년 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급변하고 있는 사회와 거기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청년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열심히 같이 고민하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이 일자리 문제, 노동에 관한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뭘 여쭤보면 꼭 답변을 두 가지로 해가지고 방송 시간을 2배로 확보하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하는 것을 하시고요. 네. 하고 싶은 건 그 다음에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 싶네요. 네. 우리 김한규 후보는? 저도 두 가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참고로 제가 오늘 험지 후보로 나왔는데 저도 청년 후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45 민주당 청년의 끝자락에 있는 이제 청년 후보라서 험지라고 하니까 자꾸 슬퍼져 갖고 청년 겸 험지 후보라고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내 이제 현안들이 아무래도 여러 군데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제 법사위를 가고 싶습니다. 이제 법조인으로서 법사위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뭐 재건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세금 문제 이게 특정 상임위에 걸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지금 구조상 법사위가 거의 모든 법령에 대해서 2차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에 가는 것이 제가 실제로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변호사로서 로펌에서 16년 동안 있으면서 단순히 민사 형사 사건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해봐서 그런 경험들이 저처럼 대형 로펌에서 16년 동안 일한 정치인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만이 아니라 이제 로펌에서 그렇게 일한 분이 없고 주로 판검사 출신들이 정치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법사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제가 준법 경영을 전문으로 이제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가 터지면 전관예우 그래서 비싼 변호사를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기업 오너를 구속해서 피할 수 있게 하냐 이런 게 이제 주로 기업의 과제였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트렌드가 사전 예방, 준법 경영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저도 그런 업무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국내 기업들도 그런데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기업들이 지금 미리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사건 터져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아직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삼성동에 제가 아파트들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테헤란로에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들이 높은 빌딩들에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 핵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기업 문화를 해결해서 준법 경영을 하도록 돕는 일도 비록 그분들이 대치도곡 삼성에 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인이라는 게 꼭 지역 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기업들도 모두 다 이제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준법 경영, 또 준법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정무회에 가서 관련 법령들을 좀 개정해서 기업들이 문화도 바꾸고 또 그런 문화에 대한 노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도 줘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적인 제재에서 좀 경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했습니다. 어차피 그 말씀은 맞아요. 법사위 그러면 흔히들 검찰과 법원을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의 최종 출구예요. 거기를 지나야 본회의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의혹을 좀 많이 부리면 다른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다시 고치는 일까지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게 다른 상임위 의원들한테 미움받죠. 무슨 상원인가 이런. 그러나 하여간 그런 모든 법안을 심사할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입법 활동을 스크린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같이 많은 것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활동을 하는데 법사위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선거운동 처음 해보실 텐데 하필이면 코로나19의 제약 속에서 선거운동을 해요. 그리고 유권자들의 마음도 일반적인 선거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자, 선거운동 해보시니 무엇이 어렵고 어떤 방법이 있으시던가요? 우리 장철민 후보? 예전 같으면 뭐 하루에 정말 수천 명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10명 이상 그룹을 이렇게 만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거 하나와 아무래도 지금 심리적인 장벽을 또 좀 갖고 계십니다. 이제 유권자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해도 일단 이렇게 이제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냥 지금 무슨 선거냐 이렇게 회피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하는 거는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고육지책에 가까운데요. 요즘에 그 출퇴근 인사 같이 저희가 이제 그 판넬 들고 인사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이제 밤에는 LED판을 들고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은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뭐 밤 9시부터 늘 11시, 12시까지는 그냥 이제 그 교차로 같은 데서, 가게 같은 데서, 어디 골목 같은 데서 오히려 차량은 적고 돌아다니시는 사람은 적으시지만 이제 그런 데서 밤 11시에 이렇게 LED판 들고 서 있으면 오히려 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와서 이제 말씀도 많이 건네주시고 이제 좀 약간은 번화한 가게 같은데 앞에 LED판 비추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 그래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좀 만나 뵙고 이제 인사 올리고 이렇게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규 후보. 저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도 잘 몰랐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이 달고나 커피라고 해서 옛날에 그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옛날 안 먹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짐작이 되는데 집에서 이제 달고나를 만드는 건데 이거를 커피를 만드는 일들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볼까. 그래서 달고나 커피를 열심히 만들면서 뭐 10분에 뭐 2,000번을 돌려야 되는 미션을 받았는데 내가 이게 표가 나오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은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 달고나 커피를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상대방은 이제 60대 후보고 저는 이제 40대 후보니까 상대적으로 젊다 또 일을 할 수 있다 일하러 왔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출퇴근 인사를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이 40대인지 30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눈으로만 눈빛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나이가 드러나지 않아서 요즘은 말을 안 하고 침을 안 튀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 투명 마스크 같은 거를 이제 구해갖고 말은 이제 주변 분들이 대신해주고 이제 침이 안 튀겨야 되니까 저는 얼굴만 들이밀고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육주책인데, 예, 그래도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 달고나 말고 이제 또 다른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모경 후보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LED 투명 마스크 저는 LED도 사용하고 있고요. 투명 마스크는 식당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음식할 때 이렇게 투명 마스크가 있어요. 저는 식당에서 제가 그걸 구입을 해서 그 식당에서 그걸 구입해서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두 분보다는 그래도 제가 과거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영화도 있고 또 불타는 청춘이라는 방송을 출연하면서 많이 또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저는 굿모닝 강명이라는 3일에 한 번 정도 단체 톡을 보내요. 이모경의 굿모닝 강명. 제가 녹화를 해서 굿모닝 강명 이모경입니다 라고 해서 좋은 아침입니다. 선거가 4월 15일 선거가 며칠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저는 영상을 찍는 그런 전문가도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많은 동생들과 함께 만들어서 유튜브 TV도 만들어서 지금은 1,000만 명을 돌파해서 자유롭게 외부에서 라이브 인터뷰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제가 무언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나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국회의원 되면 또 싸울 거잖아. 싸움만 할 거잖아. 국회는 다 싸움만 하는 곳인 줄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나 찾아뵙는 분들마다 더 많은 웃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꿔 넣으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선거운동을 하면서 힘든 거는 모든 그 사람들을 만나면 부탁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탁을 제가 다 들어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탁 하나하나를 제가 메모하면서도 다 예산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마음이 아파서 그 안에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진짜 많은 재산가라면 다 기부하고 싶을 정도로 제 유권자들한테 그렇습니다. 근데 유권자분들 너무나 마음 아프시죠? 이 방송을 비롯해서 제 마음은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죄송한 마음이 좀 들다라는 거. 어려움은 있지만 항상 무에서 유로, 그리고 몸으로 직접 뛰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선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간혹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전략으로 임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선거를 기획이나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거는 진심의 대화입니다. 선거 기간이야말로 모처럼 유권자와 후보가 대등하거나 아니면 유권자가 더 우위에 서는 기간이에요. 딴 때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주 드물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더 진심의 대화가 가능해요. 그걸 선거라 그러면 그냥 무슨 그 달콤한 말 해가지고 표를 얻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쭈어 보고 말씀을 하시게 하고 듣고, 그 과정에서 삶을 알게 되고 주민들의 애환을 알게 되고, 그렇게만 해도 돼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 해결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우선은 들어드리는 것,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환경의 선거가 두 번째입니다. 제가 2014년 도지사 선거를 할 때 세월호가 저희 지역 바다에 침몰을 했어요. 아무 선거운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약간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때와 지금이 확 다른 게 있어요. 세월호는 그 피해자들의 그 아픔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아픔이었어요. 전라남도 도민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상처받거나 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분야가 상처를 받고 국민들이 그 피해와 고통을 당해요. 경제가 위축되고 사회가 침체하고 외출이 없어지고 거리가 텅텅 비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다 할까요? 제가 예상을 덜 했던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 마음속에. 제가 그저께 이렇게 상가 방문을 했는데, 어떤 동네 선물 가게에 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이 하나도 안 계세요. 근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우세요. 어려워서 우시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와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의지가 되어다오. 그런 말씀이셨어요. 요컨대 지금 사람들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뭔가에 의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무슨 누굴 탓하고 싶기도 할 텐데, 그거보다는 더 마음이 걱정이 많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나 탓이 아니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짠하고 미안하지요.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인간일까? 어찌하여 나같이 모자란 사람한테까지 의지하고 싶으실까? 그 마음이 더 짠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든든한 그 의지처라도 되드려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여기 기자들이 보면 좀 서운함이 풀리셨으면 좋겠는데 흔히들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상대 후보에 비해서 너의 강점은 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 제가 대답을 거부했어요. 지금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도자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강점은 이겁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질문을 안 받은 걸로 하겠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말할 때가 아니다. 이해다오. 그런 심정이에요. 그저 죄인 같고 어떻게 해서 좀이라도 더 의지가 되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짓누르고 있어요, 저를. 자, 끝으로 공통질문. 이 시나리오에 이상한 게 있는데 이낙연에게 묻는다는데 안 물어보시면 더 좋아요. 우리 김한교 후보부터. 원래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여쭤봐야 되는데 강남병 유권자들의 위안이 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와주시면 되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그게 꼭 제 선거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걱정이 됩니다. 원망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저의 생각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위로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보는 미래, 코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코로나가 진압되고 난 뒤에는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하는 식의 말씀은 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종로에서 많이 해요. 어떤 사회가 올 것 같다.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많은데요. 불행하게도 불행한 일이 더 많이 변화시켜요. 전쟁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더 많이 변화시켜요. 근데 이번 전염병 많이 변화시킬 거예요. 우한에서 이상한 병이 생겼다고 WHO에 보고된 게 작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늑장 보고였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90일, 이 방송이 나가는 날쯤 되면 90일쯤 지나 있을 거예요. 90일 사이에 170개국 넘는 나라에 퍼졌거든요. 수만 명이 사망하고요. 역사에 이렇게 빠른 확산이 없었을 겁니다. 중세 패스트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비행기가 안 떠도 마구마구 번지는. 그리고 이게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19가 그 상황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의 상처나 거리두기 같은 그 생활 패턴 어쩐지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전부 외톨이가 될 거고 혹시 식당에 가더라도 친구끼리 가서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서로 얼굴 안 보고 각자 딴 데 보고 먹는 이건 또 뭘까? 그걸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고요. 모든 인간들이 점점 외톨이가 돼갈 적에 그 고독, 불안, 우울 이것을 치유해가는 것은 무엇일까? 등등 그 코로나 이후의 준비를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어려운 것은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우리 강남병 주민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저는 이낙연 후보님이 총리 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유튜브가 있어요. 진짜 이낙연 총리님 시절에 유튜브만 봤습니다. 진짜 유튜브를 보고 또 봐도 왜 이렇게 통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어떻게 저런 언변들이 나올 수 있을까. 특히 제가 같은 여자 전희경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미안할 정도로,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너무나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질문을 좀 받으시겠지만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돌직구 답변을 하시는 노하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시는지. 예. 좀 알려 주세요. 우선은 어떤 사안을 질문자보다 더 많이 알아야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국정을 해가면서 늘 의문을 가지면 그거에 대한 답도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의원님들은 질문할 때 갑자기 보좌관 통해서 막 모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정보의 양에서 저보다 덜 가질 수가 있죠. 정보의 양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의도를 간파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정부 측에 질문을 할 적에 크게 보면 의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로 여당 의원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자기 지역에 또는 자기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 가장 보탬이 되는 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질문 자료를 미리 주어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달라고.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24시간 전까지 질문 요지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충실한 답을 준비해서 최고의 답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장철민 의원이라고 치고 의원께서 자, 대전역 주변을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이 가능하냐. 최고의 답을 준비를 해서 답을 드리죠. 그리고 지역신문에 일면 톱으로 장식이 되고.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진 분은 그렇게 해드리는데 많은 야당 의원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골탕 먹이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질문 요지서를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깜짝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분이 무엇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도를 알게 되죠. 근데 거기에 안 넘어가면 되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안이 없이 그냥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셨는데 북측에서 벤츠차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차를 탔느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럼 그 차 안 타면 어떻게 하죠? 라고 제가 안 타면 걸어야 되나요? 아니면 말을 타야 되나요? 그러자 그분도 당황하셨죠.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장철민 후보. 지금 저희 대전 동구 선거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제 나이입니다. 제가 지금 38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뵙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젊어서 좋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근데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너무 젊은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얘기를 하면 젊어서 좋다가 너무 젊은 거 아니야?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30대 정치인 사실 지금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당에서 성장해오고 여러 이제 도전들을 해나가는 후보들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좀 30대 총리님의 30대를 생각하면서 30대 정치인 그냥 또 30대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금의 청년 세대 20대 30대는 정말 많은 도전들에 또 닥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정치인과 이 청년들 모두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좀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이해찬 대표가 37의 국회의원 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35세 국회의원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26세 국회의원 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장철민 후보를 보면 늙었구만 이럴지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를 먹을 때까지 뭘 했느냐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최소한 공적 마인드, 공적인 생각, 공공의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민, 그에 대한 해법, 이런 것을 가질 만한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라는 곳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 장철민 후보가 그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국회의원 보좌관 또 원내 행정실. 원내 행정실은 원내대표가 다루는 건 국회 전체예요. 그걸 도와드리는 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당의 주방 같은 곳이에요. 식당 주인은 음식 요리할지 몰라요. 주방은 알아요. 요리를 해본 사람이 식당을 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50살 먹었는데 그쪽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이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충분히 나이 먹었다고 생각해요. 예. 자, 거의 다 준비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이 말씀만은 꼭 해야겠다. 자, 자유로 말씀하시죠. 우리 김한규 후보. 제가 진짜 반전의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안타깝지만 부인하고 싶지만 험지가 맞습니다. 만약에 오늘 투표를 한다면 저는 반전의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는 반전의 남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민주당 또 우리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인재들이 험지라는 곳에서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좋은 표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반전의 남자가 돼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한규 후보하고 비교하면 조금 더 험지, 조금 덜 청년이시고요. 저는 조금은 덜 험지, 조금 더 청년입니다. 저도 그 대전 동구도 뭐 저희 당이 그렇게 여태까지 좋은 성과를 이 선거에서 냈었던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자. 그냥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젊은 힘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과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정말 변화를 만들어내자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대전 지역에서만 보면 전투의 최전선이거든요. 반드시 싸워 이겨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모경.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법조인들이 좀 많다. 법조인이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포츠라는 종목을 통해서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이번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을 모든 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우생순 영화 그리고 여성 최초 감독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이무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 2막을 쓰면서 정치인으로 입문하면서 저는 강명이라는 도시로 전략공천으로 가게 되었지만 앞으로 강명시를 국가대표 강명도시로 만들고 싶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강명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강명시 유권자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제가 퇴근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드렸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강명시에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강명시 유권자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스포츠 스타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활동하는 사례가 숱하게 많죠. 일본은 안토니오 이노키 선수도 의원을 했고요. 우리
나이 드신 축구 팬들은 기억할 거예요. 가마모토 선수도 의원을 했습니다. 지금 올림픽 상하는 그 빙상인가요? 무슨 세이코라는 여자 선수가 네, 그분도 선수 출신이죠. 그런 분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국회는 문자 그대로 모든 문제의 용광로여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함께 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 한번 우리 장철민 후보처럼 입법의 과정을 직접 준비했던 사람에게 새로운 대전 동구의 숙제를 맡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람 좋고 생글생글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람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한규 후보, 강남병 주민 여러분, 우리 강남병답게 깜짝 놀랄 만한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하버드 대학 나오면 안 됩니까? 김현장에서 근무하면 안 됩니까? 민주당이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M&A 선수 괜찮지 않습니까?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낙연 TV, 이낙연의 본편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